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화려한 불빛의 강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내게는 그저 거대한 소음과 빛의 공허한 집합체일 뿐이었다. 한강이 굽이쳐 흐르는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45층 오피스텔 창가에 서서 나는 차갑게 식어버린 와인잔을 하염없이 매만졌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가로지르는 무수한 불빛들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밤낮 없이 쌓아올린 탑처럼 보였지만 그 탑의 가장 높은 곳은 언제나처럼 지독한 외로움만이 감돌았다. 박서연, 38. 대한민국 건축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설계사무소 공간창조의 최연소 파트너. 누군가는 내 삶을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정작 나는 이 눈부신 도시의 깊은 그림자 속에서 길 잃은 아이처럼 매일 밤 헤매고 있었다. 설계 도면 위에서 선과 숫자로 완벽한 비율과 기능을 갖춘 공간을 창조하는 일은 내게 숨 쉬는 것만큼이나 익숙했다. 클라이언트의 까다로운 요구를 충족시키고 복잡한 법규와 예산의 한계를 넘어서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구현할 때마다 짜릿한 희열을 느꼈다.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의 공간은 제대로 설계해 본 적이 없었다. 아니, 어쩌면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른다. 야근과 주말 근무로 점철된 30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 곁에는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반짝이는 유리창, 그리고 성공의 징표인 값비싼 가구들 뿐이었다. 몇 년 전 짧고 격렬했던 연애는 깊은 상처만을 남겼다. 같은 분야에서 일하던 그는 내 성공을 질투했고 결국에는 비열한 방식으로 내 뒤통수를 쳤다. 그 후로 나는 더욱 일에만 매달렸다. 사랑 따위는 사치라고, 믿을 것은 오직 내 능력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성공은 배신하지 않았지만 그 끝은 지독하게 썼다. 혼자 맞는 아침, 혼자 먹는 저녁, 혼자 잠드는 밤, 그 익숙한 고독이 뼛속까지 시려왔다. 언제까지 그렇게 철옹성처럼 살 거야? 며칠 전 대학 동기이자 유일하게 속마음을 터놓는 친구 민준이 내 사무실에 들이닥쳐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김민준. 그는 대학 시절부터 내 곁을 지켜온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친구였다. 지금은 잘 나가는 IT 보안 전문가로 가끔 이렇게 불쑥 찾아와 내 신경을 긁어놓곤 했다. 뭘? 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뭘이라니. 일 말고 다른 것도 좀 하라고. 사람도 만나고 연애도 하고. 너 이러다 정말 화석된다. 시간 없어. 곧 마감인 프로젝트가 몇 개인데. 시간은 만드는 거지. 박서연 소장님, 그렇게 일만 하다가 고독사라도 하면 어쩔 건데 내 이름으로 된 그 비싼 오피스텔 먼지만 쌓일걸? 민준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팠다. 고독사, 그 단어가 주는 섬뜩함. 나는 애써 외면했지만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그리고 홀린 듯 스마트폰을 들었다. 에테르나. 광고 속에서 몇 번 스쳐 지나갔던 이름. 진지한 만남을 추구하는 전문직 싱글들을 위한 프리미엄 매칭 서비스. 유치하고 상업적인 문구라고 비웃었지만 동시에 한 가닥 희망 혹은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다. 믿져야 본전 아닌가. 프로필을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더 어려웠다. 건축가 박서연이 아닌 인간 박서연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 내 어떤 면을 드러내고 어떤 면을 감춰야 할까? 수십 번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고민 끝에 나는 가장 솔직하면서도 간결하게 나를 소개했다. 서울에서 건축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도시 속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진은 얼마 전 건축 전문 잡지 인터뷰 때 사진작가가 찍어준 사무실 창가에 기댄 자연스러운 모습의 사진을 골랐다. 내 성공과 전문성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부드러운 인상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앱을 시작하고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역시나 하는 생각에 실망감이 밀려왔다. 이런 앱으로 진지한 만남을 기대한 내가 어리석었다는 자책감이 들었다. 앱을 삭제하려던 찰나 알림이 울렸다. 에이든님이 회원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호기심에 프로필을 눌렀다. 홍콩의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남자의 사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지적이면서도 따뜻한 인상이었다. 홍콩 기반 금융 전문가, 싱가포르와 런던에서도 일했습니다. 여행과 예술을 사랑하며 특히 현대 건축에 관심이 많습니다. 서로에게 영감을 주며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그의 프로필은 마치 내 마음을 읽고 쓴 듯 내가 꿈꾸던 이상형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프로필 사진 속 미소가 인상적이네요. 건축가시라니 정말 멋진 일을 하시는군요. 저는 평소에도 한국 건축, 특히 서연 씨 사무소의 작업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의 첫 메시지는 평범하지 않았다. 내 직업, 심지어 우리 사무소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함께 묘한 끌림을 느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에이든 씨.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작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니 영광이네요. 금융 전문가시군요. 홍콩은 정말 매력적인 도시죠.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시작되었다. 에이든은 놀라울 정도로 박식했고 유머 감각도 뛰어났다. 건축에 대한 그의 깊은 이해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 전문가 수준이었고 르코르비지에부터 자하 하디드까지 그의 이야기는 나를 매료시켰다. 금융 전문가라는 그의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예술과 문학, 철학에 대한 그의 조예는 깊었다. 우리는 밤늦도록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는 언제나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그는 내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으며 내가 토로하는 외로움과 일의 무게에 깊이 공감해 주었다. 그의 메시지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내 메마른 감성을 촉촉하게 적셨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메신저로 옮겨갔고 매일 아침 좋은 아침 인사부터 잠들기 전 잘 자요까지 수십 통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의 하루 일과 홍콩의 날씨, 그가 읽는 책, 그가 듣는 음악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공유했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질 때쯤 그가 먼저 영상통화를 제안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에 나타난 그는 사진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었다. 부드러운 목소리, 따뜻한 눈빛, 그리고 지적인 분위기. 우리는 몇 시간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일과 홍콩에서의 삶, 그리고 가족 이야기, 미래에 대한 꿈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나와 놀랍도록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막연하게 꿈꾸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서연 씨 같은 사람은 정말 처음이에요.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이렇게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니 당신을 알게 된 건 내게 정말 큰 행운이에요. 그의 칭찬은 내 마음을 송두리째 녹였다. 지난 연애의 상처로 얼어붙었던 내 마음이 그의 따뜻함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강철 같던 내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설렘과 희망이 만개하기 시작했다. 나는 에이든이라는 이름의 남자에게 온라인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만난 그에게 내 마음의 설계도를 통째로 넘겨주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주말 오후 우리는 여느 때처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는 홍콩의 자택 서재로 보이는 곳에 앉아 있었고 창밖으로는 빅토리아 하버의 풍경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그날따라 조금 상기된 표정이었다. 서연 씨, 혹시 필리핀 팔라완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럼요. 마지막 남은 낙원이라고 불리는 곳이잖아요. 아름다운 산호초와 에메랄드빛 바다 언젠가 꼭 가보고 싶었어요. 맞아요. 정말 지구상에 남은 몇 안 되는 천국이죠. 사실 제가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소수의 VVIP 고객들과 함께 팔라완 북부의 외딴 섬에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의 친환경 럭셔리 리조트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화면 공유를 통해 리조트의 환상적인 조감도와 상세한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었다. 건축가인 내 눈에도 그 계획은 매우 혁신적이고 매력적이었다. 지속 가능한 개발 철학과 최고급 서비스를 결합한 컨셉은 분명히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심지어 설계는 내가 존경하는 세계적인 건축가 중 한 명이 맡았다고 했다. 이 프로젝트는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고 극소수의 자산가들에게만 투자 기회가 주어지는 건데 문득 서연 씨가 생각났어요. 건축 전문가인 서연 씨라면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눈을 깊이 응시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건 우리 미래를 위한 작은 모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우리 미래. 그의 말에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었다. 그와 함께 팔라완의 아름다운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내는 상상, 그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등이 켜졌다. 아무리 매력적인 제안이라도 이건 명백한 투자 제안이었다.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에게 그것도 거액이 될지도 모르는을 투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다. 에이든 씨, 정말 멋진 프로젝트네요. 하지만 제가 투자에 대해선 잘 몰라서요. 그리고 솔직히 온라인으로 만난 사이에 이런 큰 돈이 오가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내 망설임에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물론 이해해요. 서연 씨의 신중함은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점이 더 믿음직스러워요.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좋은 기회가 있어서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는 나를 안심시킨 후 덧붙였다. 하지만 서연 씨,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전 문제는 걱정 마세요. 모든 것은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는 에테르나 인베스트먼트라는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니까요. 그는 에테르나 인베스트먼트라는 이름의 투자 사이트 주소를 보내주었다. 사이트는 매우 전문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다.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 투자 진행 현황, 예상 수익률, 그리고 홍콩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았다는 물론 가짜였지만 증명서까지 게시되어 있었다. 심지어 다른 투자자들의 성공 후기 영상까지 올라와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지만 에이든에 대한 내 믿음은 그 의심을 억눌렀다. 그는 소액으로 먼저 시작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직접 경험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전하고 유망한 기회인지. 나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잠 못 이루는 밤, 나는 오피스텔 창밖을 바라보며 에이든과의 대화를 떠올렸다. 그의 다정한 목소리, 나를 향한 깊은 눈빛, 함께 꾸는 미래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한편으로는 민준의 경고와 지난 연애의 상처가 떠올랐다. 이성은 위험하다고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지만 외로움에 지친 감성은 에이든을 믿고 싶다고,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속삭였다. 그의 다정한 목소리, 미래에 대한 약속,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가 주는 달콤함이 결국 이성을 마비시켰다. 나는 내 분석력과 이성적인 판단력을 믿었지만 사랑 앞에서는, 혹은 사랑처럼 보이는 것 앞에서는 나 역시 한없이 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나는 에테르나 인베스트먼트 사이트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사이트 구조, 보안 시스템, 법적 고지사항까지. 얼핏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나는 소액이라면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나는 그가 알려준 해외 계좌로 1만 달러를 송금했다. 은행 창구에서 해외 송금 신청서를 작성하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수취인 Eterna Investments HK Ltd. 송금 목적 해외 부동산 투자. 떨리는 손으로 송금 버튼을 누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에이든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우리의 첫걸음을 축하해요, 서연 씨. 당신은 현명한 선택을 한 거예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며칠 후 에테르나 인베스트먼트 사이트의 내 개인 계정 페이지에는 1만 달러가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고 놀랍게도 불과 며칠 만에 10%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그려졌다. 숫자가 주는 명확함은 내 마지막 남은 불안감마저 깨끗이 씻어주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에이든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다. 에이든은 함께 기뻐하며 더 큰 투자를 제안했다. 지금이 정말 절호의 기회예요. 곧 2차 부지 매입이 시작되는데 이때 투자하면 훨씬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혀서 곧 마감될 예정이에요. 서연 씨에게는 특별히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그는 내게 더 많은 자료를 보내왔다. 현지 정부 관계자와 함께 찍었다는 사진, 유명 건축가의 서명이 담긴 설계도, 물론 모두 조작된 것이었다. 그리고 2차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수익률 분석 보고서까지. 그는 화상통화를 통해 사업의 전망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 그는 내게 단순히 돈을 투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꿈에 동참하라고 유혹하고 있었다. 나는 마법에 걸린 듯했다. 나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 꿈이 깨지지 않기를 바랐다. 나는 몇 년 동안 힘들게 모은 적금을 깨고 가지고 있던 주식까지 모두 팔아 5만 달러를 추가로 송금했다.
투자 사이트의 수익률 그래프는 계속해서 치솟았고 내 기대감도 함께 부풀어 올랐다. 몇 주 후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영상 통화를 걸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그는 현지 환경단체의 갑작스러운 반발과 정부의 규제 변경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긴급 자금 10만 달러가 필요하며 이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젝트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그의 눈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듯했다. 서연 씨, 미안해요. 이런 부담을 주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당신밖에 없어요. 나를 믿고 우리 미래를 믿는다면 한 번만 더 나를 도와줘요. 나는 그의 눈물을 보자 마음이 약해졌다. 그건 단순히 돈을 넘어서는 문제였다. 그건 우리의 꿈, 우리의 미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이었다. 나는 이성을 완전히 잃었다. 나는 결국 은행에서 내 이름과 사무소 명의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의 신용대출까지 받아 10만 달러를 마련했다. 고마워요. 서연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모든 게 해결됐어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바로 서울로 갈게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 평생을 보내고 싶어요. 당신 없이는 안 돼요. 그의 메시지를 읽으며 나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던가. 이제 곧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나는 곧 펼쳐질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마지막 송금 버튼을 눌렀다. 총 16만 달러. 내 전 재산과 미래까지 담보 잡힌 돈이었다. 송금 완료 메시지를 보내고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의 답장을 기다렸다. 그는 분명히 기뻐하며 사랑의 말을 속삭여 줄 것이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설렘은 점차 불안감으로 바뀌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에이든 씨, 돈 잘 받았어요? 무슨 일 없죠? 하지만 메시지 옆에는 차가운 읽지 않은 표시만 뜰 뿐이었다. 영상 통화를 시도했지만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라는 기계적인 안내 음성만 흘러나올 뿐이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나는 미친 듯이 떨리는 손으로 에테르나 인베스트먼트 사이트에 접속했다.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차갑고 무미건조한 메시지가 내 눈앞에 화면을 가득 채웠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서버 문제일 거야. 나는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며 데이팅 앱 에테르나에 들어가 그의 프로필을 찾았다. 해당 회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니야, 아닐 거야. 그는 나를 사랑했어. 우리의 미래를 약속했잖아. 해킹을 당했거나 사고가 났거나 나는 필사적으로 그를 믿으려 발버둥 쳤지만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섬뜩한 식은땀은 이미 진실을 속삭이고 있었다. 바보, 멍청이. 어떻게 내가. 나는 결국 오피스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와인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났다. 바닥에 흩뿌려진 붉은 와인이 마치 내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처럼 보였다. 성공한 건축가 박서연, 그 화려하고 이성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외로움에 목마르고 사랑에 굶주린 어리석은 여자의 민낯이 처참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지독한 수치심과 끝없는 절망감,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뼈저린 혐오감이 검은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집어삼켰다. 며칠 동안 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 사무실에는 독감이 심하다는 핑계로 병가를 냈고 전화기는 꺼둔 채 커튼을 친 어두운 오피스텔 안에서 시체처럼 누워 있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멍하니 에이든과의 대화를 수없이 되감아 보았다. 그의 다정한 목소리, 달콤한 약속들, 나를 향한 깊은 눈빛.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가 내 외로움을 얼마나 교묘하게 파고들었는지, 내 성공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욕망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완벽한 연극이었는지 깨달을수록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그는 내 마음을 해킹한, 내 삶을 파괴한 완벽한 사기꾼이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할 용기도 나지 않았다. 내 이름이, 내 얼굴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성공한 30대 여성 건축가, 온라인 연인에게 전 재산 사기당해 사람들의 비웃음과 동정 어린 시선, 그것은 죽기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일 터였다. 나는 내 성공과 명성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다.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벼랑 끝에서 내게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민준. 유일하게 나를 비웃지 않을 사람, 유일하게 나를 이해해 줄 사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몇 번이나 망설이다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눌렀다. 민준아, 나 좀 도와줘.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민준은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어디야? 당장 갈게 라고 외쳤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엉망진창이 된 집 안과 며칠 밤을 센 사람처럼 캥한 내 모습을 보느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다가와 나를 꼭 안아주었다. 그의 따뜻하고 단단한 품에 안기자 억지로 누르고 있던 설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에이든과의 만남부터 사기를 당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내 어리석음과 외로움 그리고 처참한 심정까지도. 내 이야기를 다 들은 민준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그는 주먹으로 벽을 내리칠 듯 했지만 이내 나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나를 질책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IT 보안 전문가답게, 아니 오랜 친구답게 냉철하면서도 따뜻하게 말했다. 서연아, 지금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 자식은 네 마음을 이용한 악질적인 범죄자일 뿐이야. 하지만 분명 흔적을 남겼을 거야. 아무리 지능적인 놈이라도 디지털 세상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을 수는 없어. 내가 도와줄게. 찾아보자. 그 개자식 반드시 잡아야지. 민준의 단호한 말에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그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내 돈을 되찾고 싶은 마음보다 그 사기꾼의 정체를 밝혀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그것이 내가 나 자신을 조금이라도 용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다. 우리의 추적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민주는 자신의 회사 연구실로 나를 데려갔다. 그는 여러 대의 모니터와 서버로 가득 찬 공간에서 IT 전문가로서의 놀라운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에이든과 주고받았던 모든 메시지 기록, 이메일, 그리고 웹브라우저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사라진 투자 사이트의 캐시 데이터를 샅샅이 분석했다. 그는 다크웹까지 넘나들며 IP 주소를 추적하고 서버 기록을 뒤지며 에이든의 디지털 발자국을 끈질기게 쫓았다. 이 자식, 보통 내기가 아니야. IP는 전부 해외 프록시 서버를 여러 단계 거쳤고 사이트도 단기 임대 서버의 대포 명의로 만들었어. 데이터도 거의 남기지 않았고 전형적인 전문 사기 조직의 수법이야. 혼자가 아닐 수도 있어. 민준의 분석을 들으며 나는 절망감 대신 오히려 오기가 생겼다. 나는 건축가로서의 분석력과 정보 수집 능력을 총동원했다. 에이든이 보냈던 수많은 사진들의 배경을 확대하여 미세한 단서들을 찾고 그가 언급했던 장소와 사건들을 구글맵과 해외 뉴스 기사 아카이브를 통해 샅샅이 검색했다.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며 거짓말 속의 미세한 균열과 모순을 찾아냈다. 역시나 그가 보냈던 홍콩 야경 사진은 유명 여행 블로거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고 팔라완 리조트 조감도는 몇 년 전 다른 회사가 추진하다 환경 문제로 무산된 프로젝트의 것이었다. 그가 말했던 세계적인 건축가의 서명 역시 위조된 것이었다. 그가 말했던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대한 거짓말의 탑이었다. 추적이 계속될수록 분노와 함께 묘한 희열이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무기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사냥꾼이 되어 내게 상처를 입힌 짐승을 쫓고 있었다. 설계 도면 위에서 구조물의 약점을 찾아내고 숨겨진 공간을 발견하듯 나는 에이든의 거짓말 속 허점과 위장을 파고들었다.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정보를 공유하고 퍼즐 조각을 맞추어 나갔다. 며칠간의 사투 끝에 민주는 에이든이 사용한 가짜 투자 사이트의 서버 기록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사이트 구축 초기 단계에서 그가 테스트를 위해 잠시 동안 방화벽을 내렸을 때 실제 IP 주소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노출되었던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그 IP는 놀랍게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서 나온 것이었다.
홍콩? 필리핀? 다 뻥이었어. 이 자식 처음부터 한국에 있었던 거야. 우리 바로 옆에서. 민준의 외침에 나는 숨을 멈췄다. 그가 나와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도시에 있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보였다. 우리는 해당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지만 소유주는 해외에 거주하는 평범한 노부부였다. 아마도 월세로 임대했을 가능성이 컸고 계약 역시 대포명이나 위조 신분증을 사용했을 터였다. 나는 그 오피스텔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다. 내 신분이 노출될 위험, 그리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그를 잡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다. 전문 사기꾼인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났을지도 모른다. 그때 민준이 다른 아이디어를 냈다. 그 오피스텔 혹시 네가 아는 곳이야? 신축 건물이라면 네가 설계에 참여했거나 최소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잖아.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강남의 수많은 오피스텔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주소를 다시 확인하는 순간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는 것이 있었다. 몇 달 전 건축 전문 잡지 인터뷰 때문에 방문했던 신축 오피스텔 더 팰리스 7.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최고급 인테리어를 자랑하며 강남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던 곳이었다. 어떻게 하지? 직접 가볼까? 내 말에 민주는 기겁했다. 위험해, 서연아. 상대는 전문 사기꾼이야.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알아. 하지만 뭔가 해야 해.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 그곳에 가면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최소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나는 결심을 굳혔다. 나는 더 이상 숨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국 더 팰리스 7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건축 설계사 박서연의 신분을 밝히고 해당 오피스텔 1007-4호의 설계에 일부 문제가 발견되어 긴급 안전점검차 방문하고 싶다고 둘러댔다. 다행히 내 이름과 공간 창조의 명성을 알고 있던 관리소장은 의심 없이 협조해 주었다. 다음 날 나는 민준과 함께 오피스텔로 향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건축가로서의 프로페셔널한 표정을 지었다. 로비는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보안 요원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민주는 내 비서인 척하며 동행했다. 관리소장과 함께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으로 향했다. 1704호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이 문 너머에 나를 농락하고 내 삶을 망가뜨린 그가 있을지도 모른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비어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입주하신 분인데 거의 안 보이시더라고요. 관리소장이 말했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가 안에 있거나 혹은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났거나. 나는 관리소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계 도면과 실제 시공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마스터키로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다. 관리소장이 마스터키를 대고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천천히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가구도 생활용품도 그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허탈함과 분노가 다시 한번 뒤섞여 눈물이 핑 돌았다. 젠장! 역시 튀었어.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었다. 하지만 나는 텅 빈 공간을 둘러보다가 거실 한가운데 놓인 작은 티테이블 위에 무언가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한 장의 엽서였다. 필리핀 팔라완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해변 사진이 담긴 엽서. 그리고 그 위에는 단 한 문장이 유려하지만 차가운 필체로 적혀 있었다. 게임은 즐거웠어요, 서연 씨. 익숙한 필체, 에이든, 그였다. 그는 내가 여기까지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마치 연극의 마지막 커튼콜처럼 조롱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사라진 것이다. 나는 그 엽서를 집어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는 내 모든 것을 비웃고 있었다. 내 사랑, 내 희망, 내 절망,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나까지도.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나는 분노나 절망 대신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래, 그는 잡히지 않았다. 내 돈도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졌다. 완전히 졌다.
그리고 그 패배를 인정하는 순간 나는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테이블 위에서 엽서를 집어들었다. 그가 남긴 조롱의 메시지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는 내게서 돈과 마음을 빼앗아 갔지만 결코 빼앗아 가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나는 이 끔찍한 경험을 통해 내 안에 가장 깊은 외로움과 취약성을 똑똑히 마주했고 동시에 내 안에 숨겨진 강인함을 발견했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피스텔을 나와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여전히 화려하고 소란스러운 도시.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들은 상처 입은 내 마음을 비추는 따뜻한 조명처럼 보였다. 나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을 것이다. 며칠 후 나는 민준과 함께 우리가 밤새워 수집한 모든 자료, 에이든이 사용했던 수십 개의 가짜 신분들, 도용된 사진과 정보들, 서버 기록, IP 주소, 그리고 오피스텔 계약 정보와 엽서까지를 익명으로 포장하여 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에 제보했다. 그가 잡힐지 내 돈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박서연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나는 다시 내 건축사무소로 돌아왔다. 익숙한 공간, 익숙한 냄새. 직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내 책상 위에는 마감을 앞둔 프로젝트의 미완성된 설계 도면이 놓여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연필을 집어들었다. 사기꾼이 남긴 상처와 폐허 위에 나는 새로운 설계를 시작할 것이다. 더 단단하고 더 지혜로우며 더 나은 나를 위한 설계를. 외로움을 인정하고 취약성을 끌어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나를 위한 공간을 설계할 것이다. 창밖으로 2025년의 봄이 천천히 오고 있었다. 아직은 공기가 쌀쌀했지만 빌딩 숲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은 분명 따뜻했다. 나는 텅 빈 오피스텔에 남겨진 엽서의 차가운 조롱 대신 창밖의 따스한 햇살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게임은 끝났지만 내 삶은 이제 다시 시작이었다. 이번에는 그 누구도 아닌 내 손으로 직접 설계하는 진짜 삶이었다.